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28회 29번 문제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특례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외국인 특례죠, 특례. 특례는 뭡니까? 특별히 외국인에 대해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에게 예외를 두는 이유가 뭘까요? 예, 외국인들을 규제하기 위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시험에 뭐 외국인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거는 절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1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좀 말이 매끄럽진 않은데 이게 틀린 말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매매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27번에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도 30일 이내 아니라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암기 프린트 27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는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히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3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해서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또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외국인이 계약 이외의 원인, 경매, 상속, 환매권 횡사 이런 게 계약 이외의 원인이죠.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 경관 보전지역에 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예, 암기 프린트 27번에 보면 군문, 명자야 이렇게 5개 허가받아야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문화유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년기념물 명성 및 시도 자연유산,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다섯 번째,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신설된 게 2024년부터 신설된 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년기념물 명성 및 시도 자연유산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이 법 이름이 바뀌었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군문, 명자야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4번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속 보유 신고 6개월 이내 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예, 자본금의 2분의 1, 의결권의 2분의 1,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특례가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외입니다. 외국인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군문, 명자야 이 5군데서 허가받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되죠. 손해배상 책임 1문제, 보정설정 1문제에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1번을 보면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해도 손해배상해야 되고요. 재산상 손해만 배상하고 정신적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즉 보험 가입은 2억 했는데 손해를 5억 손해 입혔으면 5억 다 배상해야 됩니다. 2억은 보험회사에서 배상해주고 나머지 3억은 개인 돈 가지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손해배상하고 나면 30일 이내 재보정 설정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은 완성된 때 합니다. 의뢰 받은 경우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한테만 하죠. 그리고 설명도 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증보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설정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만료 후 30일 이내 X로 출제됐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일단 개업공개사니까 등록이 되어야 하죠. 등록하기 전에 미리 보정 설정은 안 되고요.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정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셋 중에 최소한 하나 이상은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도 역시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되죠. 틀린 내용인데요. 1번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계약서 작성 교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법 제2조에 보면 행정사가 아닌 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개 완성된 때만 작성 교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계약서는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3번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및 날인입니다. 공동중개했다면 공동중개에 관여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모두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책임도 공동중개했다면 모두 다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계약 조건 기한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9번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가 있습니다. 4번 계약 조건이 있는 경우 조건 기재해야 되고 5번 국토부 장관은 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확인 설명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업,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 확인 설명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6번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입지 조건, 환경 조건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이 아니라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 땅의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개사와 그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되죠. 리얼 중개물을 수행하는 소속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번 문제인데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